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성신여자대학교는 두 개로 돼 있어요. 학교생활 우수자랑 자기 이제 추천이,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있는데, 자, 학생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100%로 본다라는 건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면 면접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보는데, 자,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100%에서 뽑을 때 어떤 비중을 두고 뽑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학교생활 우수자 아이들을 선발하는 퍼센테이지의 비율인데, 보시면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40%.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의 서류를 보는 데 있어서 성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보고, 전공 적합성 부분, 전공 학업 부분 이런 것들을 합치면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이 더 높아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성신여자대학교에는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한번 다른 전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게 진짜 전통적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보시면은요, 서류를 100%를 먼저 보는데 거기에서 평가된 우리 아이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70%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30%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가요, 이렇게 서류만 보는 전형과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뽑잖아요. 이런 학교가 또 어디 있냐면 뭐 외대나 숙대나 아니면은 뭐 중앙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와 면접을 나눠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는 학교들은, 이 면접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뽑는 경우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생각보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이 라인이 둘로 나눠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통해서 아이를 선발하는 좋은 인재를 뽑고자 하는 부분의 기준선을 잡았을 때 여기에 기준선은 학업이라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에 대한 부분도 좀 높게 보고요.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좀 파악을 해서 높게 볼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활동들 같은 경우를 정성적 비교과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서류에 대한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학업에 대한 교과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중요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면접형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학업 역량이 20%지만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이런 활동들, 전공 학업도 포함되겠지만 전공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 뭐 동아리나 진로나 세부 능력, 수행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비중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서류에 대한 비중에서 비교과적인 비중이 있겠죠. 요게 학교생활 우수자와 자기주도 인재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성신여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선발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를 비교과나 서류를 통해서 평가를 했다라면 이 서류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되게 잘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게 성신여자대학교예요. 자, 그러면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는 서류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학업적인 부분, 전공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주도 인재전형 같은 경우는 진짜 전통적 학생부 종합전형 색깔이 나잖아요. 면접도 있고. 그래서 정성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선발하는데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평가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성신여자대학교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랑 자기 주도 어떻게 선발하냐면, 일단 이제 퍼센테이지의 차이인 겁니다. 퍼센테이지의 차이인데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같이 보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공 학업이라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생활 우수자와 여기는 자기 주도예요. 그랬을 때 전공 적합성은 자기 주도가 40%, 학교 생활이 20%인데 전공 적성과 전공의 이해도인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진로, 아니면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계열에 대한 부분들,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어떤 학과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들을 보여주고 어떤 연구를 해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학업이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고교 교육과정 안에 학업과 학업 외적인 활동을 한꺼번에 보는데 이 안에 학업이 들어갔다는 건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기주도 같은 경우는 40%를 본다 하지만 여기 학업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묶어서 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 우수자가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높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과목 이수 현황이나 노력 같은 것들은 정량적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점수를 볼 때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요. 원점수나 그리고 뭐 편차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수 교과 과정에 대한 성취 수준들 그러니까 성적이나 이런 원점수들 이런 것들을 다 보는 라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인성입니다. 자,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착한 아이를 선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 규칙과 원칙은 그거예요. 미인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지겠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끈기 있게 끝까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나 아니면 팀원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을 공동체 목표랑 함께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어떤 협동인데 요 둘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공동체입니다.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주도적인 활동이나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팀원들과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공동체적 활동이 생기부나 자소서에 들어가면 훨씬 유리한 게 맞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또 보셔야 되는 건 발전 가능성인데요.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이라고 해서 자신의 꿈을 스스로 계획해서 만들어 나가는 어떠한 학교가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찾아보면서 연구를 하는 모습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뭔가 연구를 한다면 그게 1년짜리 프로젝트보다는 2, 3년짜리 프로젝트로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자신의 관심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습이나 그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있으면 좀 높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성신여자대학교는 솔직히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스토리에 대한 발전성과 이런 연관성보다는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요 정도까지만 발전 가능성으로도 평가 요소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년 간에 어떤 스토리가 연결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연구해 나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만 있더라도 충분히 퍼센테이지에 대한 이런 평가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4대 요소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학생이 학교생활 우수자와 자기주도를 지원했을 때 등급이 밀리지 않는지 학업에 대한 성적이 밀리지 않는지 그리고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중하 라인으로 나눠놨습니다. 안정권, 적정권, 도전권인데요. 일단 학교생활 같은 경우가 자기주도보다는 학업에 대한 합격선에 대한 등급이나 학업에 대한 성적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만일 학교 성적 내신에 대한 등급이나 아니면 전공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적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기준선을 가지고 봤을 때 등급이 좋다라면 자기주도보다는 학교 생활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고요. 생활기록부가 조금 우리 아이가 조금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구성한 게 좀 약하더라도 학교 생활 우수자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학교 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는 안정권이 한 2.6에서 한 2.7등급 정도면은 충분히 점수대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2.8에서 3등급대 아이들이
일단 적정권 라인을 구성하는데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보면 3등급대 아이들이 조금 보편적인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3등급대 아이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전권은 3.3에서 한 3.4등급 조금 뒤로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대신 요 빠지는 데이터가 자기주도가 훨씬 길게 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로 빠지는 데이터는 자기주도가 더 길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라면 자기주도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자기주도 같은 경우는 일단 1.8등급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점수가 밀리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에서 3.7등급까지도 충분히 적정 라인으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라인, 그리고 3등급 때 이제 후반으로 빠지게 되고 4등급대로 넘어가게 되면 4등급대의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해서 합격선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8에서 한 4.3등급 정도 되면 충분히 지원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신여자대학교 교과 전형은 어떤지 그걸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데 교과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볼 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이 학교는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써져 있네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여자대학교는 추천을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냥 예전에 교과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안에 100%로 일괄 합산해서 점수를 계산하는데 이 점수는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가 아닌 정량평가, 그러니까 등급만 가지고 이제 환산 점수화해서 아이들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인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전형이죠. 그냥 생기부 집어넣고 성적 갖고 계산한 다음에 줄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최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문과와 이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잘 보시면요, 문이과가 약간 섞여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과별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자, 보시면 여기 수능 지정 영역으로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항이 한 과목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탐구는 한 과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수능 지정 여기에서 2개 합 6이니까 3이 나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적 성향이 나타나는 학과들은 3, 4가 나타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과가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가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수능 최저 맞추기 더 좋은 아이들은 당연히 자연계 아이들이 맞추기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입결에 영향을 좀 줍니다. 이게 입결에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신여자대학교 지역균형 교과전형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은지를 한번 예측을 좀 해봤는데요. 문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얘네가 이과보다 조금 점수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가 최저가 조금 이과보다는 한 등급이 더 이렇게 좀 세기 때문에. 그런데 저 등급 하나가 엄청난 겁니다. 수능 최저 맞추는 데 있어서. 걷다가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집어넣는 아이들이 보통 2등급 때 초반보다는 2등급 때 중반부터 좀 이렇게 지원권을 형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문과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2.65 이 정도면은 학과들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간호학과가 제외된 겁니다. 간호학과는 제외시켰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2.65 정도면 충분히 적정 라인이다. 그래서 점수가 크게 밀리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 라인으로는 2.7에서 2.85 정도가 이제 평균 컷을 좀 구성하는, 그래서 평균 컷에서 70컷 사이 데이터도 구성할 수 있겠지만 평균 라인 정도의 학과들마다의 어떤 점수 차가 있겠지만 요 정도, 한 2.7에서 2.85 정도. 그리고 2.9에서 3.1 일명 문과 애들 같은 경우는 3.1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최저가 좀 있다 보니까 빠지는 데이터가 형성될 수 있는 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 3.1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과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조금 잘 구성해야 되는데 인기과보다는 비인기과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쟁률
부분을 좀 봐야 되지만 일단 3등급 때 완전 초반 아이들도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는 학과들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문과보다는 점수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일단은 안정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2등급 때 초반 정도 2.25에서 한 2.3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정 라인이 한 2점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요. 한 2.4에서 2.6등급 정도. 그리고 도전권이 2등급 때 이제 후반. 그래서 솔직히 성신여자대학교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3등급 때 아이들이 도전하기에는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등급 때 이제 후반 때 아이들이 도전권을 형성하면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신여자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일명 교과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학과들마다 계산기를 환산 점수를 좀 돌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요 점수대가 형성된다면 성신여자대학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